미국은 EU와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중국과도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부터 이틀 동안 협상을 벌입니다. 무리하고 무모한 듯 보였던 주요 상대국과의 상호 관세 협상이 종료 시한을 나흘 앞두고 속속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시간 넘는 협상 끝에 상호 관세 15%에 합의했습니다. 앞서 미국이 통보했던 관세율 30%의 절반 수준입니다. 자동차 품목 관세도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We are agreeing that the tariff straight across for automobiles and everything else will be a straight across tariff of 15%. 항공기와 반도체 장비 등 전략 품목은 상호 무관세에도 합의했습니다. 대신 EU는 미국의 일본 수준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European Union is going to purchase from the United States $750 billion worth of energy. They're going to invest an additional $600 billion. 다만 미국은 50%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비롯해 의약품 관세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했지만 EU는 의약품은 관세 인하 대상이라며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And we will keep working to add more products to this list. 미국은 현지 시간 28일부터 스웨덴에서 중국과의 제3차 고위급 협상에 나섭니다. 상호 관세 90일 추가 유예와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중국 방문 등이 의제로 거론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는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미 정가에선 중국과의 협상이 뒤이어 있을 우리와의 협상 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네, 우리도 미국과 곧 관세 담판을 지어야만 합니다. 이제 나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협상 시한 하루 직전에라도 여러 카드를 놓고 우리에게 최대한 덜 손해인 방향으로 타결을 해야 하는데 쟁점이 뭐고 결과에 따른 파장은 어떨지 경제부 이유경 기자에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우리 측 대표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 장관이 나섰는데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결의에 차 있다, 사활을 걸었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예정돼 있던 일정까지 취소하고 내일 오전 비행기로 미국으로 출국하기로 했습니다. 31일에 미국 워싱턴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만나서 1대1 협상에 나서는데 협상 시한이 8월 1일인 만큼 단 하루 만에 결판을 내야 합니다. 당초엔 2+2 통상협의, 그러니까 양국 재무, 통상수장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었는데 미국이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결국 구 부총리 단독 협상 구도로 바뀌게 됐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다 들고 오라며 압박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보니까 산자부 장관이 스코틀랜드까지 찾아간다 이런 보도도 좀 나오긴 했더라고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내놓을 수 있는 카드 리포트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가장 큰 쟁점을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조선업 협력 분야 이 부분도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민감한 쟁점은 아무래도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지는데 정치권 일부에선 소고기 수입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괜히 자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쌀 추가 수입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도 농축산물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도 냈죠. 여기에 북한의 핵 위협과 안보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미국이 방위비 분담 문제까지 연계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와 농업, 북한까지 얽힌 3차 함수가 된 셈입니다. 근데 앞서 EU나 일본 관세율을 확정 지었잖아요. 우리가 참고할 만한 점은 없습니까? 네, 일본이 앞서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쌀 시장도 추가 개방하기로 했는데요. 항공기 100대도 사기로 했고 알래스카 가스관 프로젝트 참여 등 사실상 미국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유럽연합도 6천억 달러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를 사들이기로 했고 또 군사장비 구매 등 광범위하게 양보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협상도 일방적인 양보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현실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은 사실 일본보단 좀 작을 수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서 우리가 좀 미국한테 내주어야 될 게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번 한미 협상의 핵심은 역시 25%인 관세를 얼마나 낮추느냐 그거 아닙니까?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우리로서는 일본이나 유럽연합과 같은 15% 수준의 관세가 일종의 마지노선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관세 협상 파트너 중 마지막 국가이기도 한데요. 이 말은 미국 입장에선 협상력을 최대한 우리한테 끌어올리려고 할 거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로서는 조선업 등 산업의 강점을 지렛대로 삼아서 전략적 동맹 가치를 설득해 막판에 합의점을 찾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협상이 타결될 경우, 안 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 같은데. 네, 협상이 잘 타결이 돼야 될 텐데요. 타결이 될 경우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의 관세 부담이 줄면서 경제에는 숨통이 좀 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렬될 경우 충격은 상당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수출이 최대 10% 줄고 GDP는 0.4%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수 있어서 금융시장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우리 경제에 사활이 걸린 문제군요. 잘 좀 협상이 됐으면 하네요. 유긴 기자 잘 들었습니다.